네, 머니왕 일부로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머니왕 시간에서는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에서부터 그리고 시장에 대한 해상도를 높일 수 있을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시장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과연 금리 인상기 그리고 매파적인 기조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향성, 추가 방향성은 어디로 모아지고 있는지,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참 고민 많으실 겁니다.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죠. 이 가운데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종목이 상승 산이를 쭈르륵 내세웠을 때 순위권을 차지했는지 준비했으니까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한 주 동안 80%가 넘게 오른 종목은 KH건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이슈를 품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좀 단가 자체에 있어서 가벼움이 있어서인지 좀 더 이번 한 주간 시장 움직임에서 가장 상승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움직였던 종목은 일동홀딩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동제약과 함께 시오노기사였죠. 일본 승인 기대감에 일동제약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컸었는데요. 특히 일동홀딩스가 한 주간의 움직임을 보시면 쭉쭉쭉 오름 추세로 연이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한 주간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56.91% 상승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3위를 차지한 종목은 KC코트렐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목요일장 움직임이 나왔고 금요일장 한 번 더 추가 고점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50%가 넘게 한 주간의 상승 시연을 했습니다. 특히 KC코트렐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 이슈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탄소 제로에 대한 움직임 늘 갖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우디와 함께하는 탄소 포집 이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면서 KC코트렐이 가장 가볍게 반응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STX 같은 경우도 움직임 나왔는데요. 52.34% 이번 주 움직임 그려졌습니다. 더불어서 모아 데이터도 꾸준하게 수목금 크게 키를 키워갔던 모습이었습니다. 데이터 이중화 관련 법안 이슈를 품고 있는 종목으로서 수급을 모아갔다라는 점도 체크가 됩니다. 이어서 다음 건 종목으로 넘어가면 국보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1.18% 상승하면서요. 계속해서 쭈쭈쭉 우상향 그려가고 있다는 모습. 자, 게임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룽투코리아도 확실히 시세에 대한 탄력 기대감 받아갔습니다. 장안가로 문을 닫고 안착하게 되면서 한 주간에 50% 넘게 상승권 이어갔고요. 자, 이어서 부산산업입니다. 부산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철도 이슈가 아무래도 크게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요. 쭉 우상향 흐름 최근 들어서 그려졌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볼까요? 일동제약도 그 다음 순위권 차지했는데요. 40% 넘게 올랐고요. 기가레인 같은 경우도 확실히 시장에서 현재 고가놀이 중에서 고점 터치까지 어제장에서 시연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이 좀 주목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종목이 상승 상위권을 차지하게 될지 어떤 종목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될지 기다려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장에 대한 이해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자,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상담 문의 주실 수 있으십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 문자 보내주십시오. 함께 임광빈 위원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부분들 지금 구간에서 최적의 솔루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임광빈 위원의 무료 방송 또한 펼쳐집니다. 11시 10분에 시작이 되는데요. 주제를 보아하니 지금 당장은 떨어져도 결국에는 사우디다라는 이 테마이네요. 그렇다면 이 종목 관점, 지금 매수 또한 열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관점으로 지금 사우디 관련주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디테일한 전략들 나오니까요. 함께 보시죠. 자, 그러면 임광빈 위원과 먼저 머니왕 일부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임경빈 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빠르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이벤트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또 뭐지 싶었던 부분도 있었고 네.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도 있어서요. 의견이 좀 필요합니다. 네. 시장을 9월 달 빠지고 나서 상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우리가 추가 매수를 1,800포인트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환율이 1,500원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 저도 잘 압니다. 뉴스도 그런 뉴스들 많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주식을 팔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왠지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화면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를 우리가 바로 볼 텐데 9월 달에 시장이 이 자리잖아요.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월봉으로 바꿔서 이렇게 확대 보게 되면 이날이에요. 이 파란색 음봉으로 딱 떨어진 게 9월 한 달 동안 떨어진 겁니다. 현재 위치가 어떻죠? 9월 달에 하락을 회복했죠. 네, 바로 이것이죠. 제가 9월 달의 하락은 분명히 비정상적 하락이라고 했습니다. 방송에 아침에도 떠들고 토요일에 나와서도 그렇게 하고 저녁에 나와서도 계속 이 시장의 하락은 뭔가 정상적인 하락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은 정상화되게 되죠.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나서 회복이 됐는데 근데 여러분들 언제부터 회복됐는지 아세요? 어떤 시그널이 있었어요. 시장은 바뀔 때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어떤 시그널이냐? 바로 이것이죠. 이 화면은 달러입니다. 달러의 차트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냐면 9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10월 달은 올라가지 못하더니만 11월 달부터 꺾였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됐냐면 바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4%로 올린 그 이후로 이게 완성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기준금리는 4%인데 현재 국채금리가 기준금리와 비교했었을 때 기준금리가 높죠. 국채금리보다. 금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금리,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하나는 시장금리, 유동성을 표현하는 국채금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결정돼요. 그 양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 양이 적어지게 되면 화폐가 귀하니까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기준금리랑 국채금리를 비교했었을 때 기준금리가 여기 있고 국채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통화량이 많아져요. 유동성이 증가해요.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유동성이 증가한댔어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 보이는 순간부터 환율이 떨어졌죠. 1,400원에서 꼬꾸라지면서 1,300원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11월 달 들어왔던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10월 달, 11월 달 탄력이 아주 좋게 나왔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살짝 재미없었다고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니까 다 음봉이에요. 시장이 시초가보다 종가 때 낮게 마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재미가 없으셨을 겁니다. 또한 네옴시티 관련된 주식들, 사우디 관련된 주식들 기대감이 많았었습니다. 건설 주식, 수소 관련된 주식, UAM, 원전 주식까지 저도 그와 관련된 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고 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세 탄력이 쭉 나다가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고 나서 종목들이 우두두둑 꺾였어요. 헉, 이거 뭐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셨을 겁니다. 시장이 빨간불 나오게 되면 테마주들이 막 활개를 띄어요.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시장이 주춤했죠. 조정 나오는 구간들도 있었고 그때 이전에 잘 갔었던 종목들이 막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느껴요. 야, 이거 정말 끝난 거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고점에서 잘못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우디 관련된 주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시장을 체크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었는지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그만큼 올랐는데 코스닥의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자, 코스닥의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9월 달에 시작은 여쯤에서 했는데 아직 코스피는 9월 달에 하락분을 다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9월 달에 하락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가야 될까요?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일동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네, 임과 함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이 구간대에서 바이오가 갑자기 올라온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가 오니까 겨울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다고 하니까 바이오가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 코스피가 먼저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잡는다 말씀드렸죠. 그 분위기가 이제 퍼지게 됩니다. 어디로요? 중소형 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로. 자, 그렇게 되면 코스닥이 일정 부분 상승하게 되죠. 코스피는 여기까지인데 코스닥이 여기까지밖에 회복 못했으니까 코스닥도 키 맞추기가 나타날 거예요. 그 키 맞추기는 바이오가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을 제가 화요일 날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죠.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일정이 있습니다. 월요일인데 시오노기 제약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일본에서 긴급 승인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데 여러분들 긴급 승인 받으면 막상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겁니다. 네. 긴급 승인 받으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라갔잖아요, 이미. 이게 긴급 승인 될 거야라는 기대감 하나를 가지고 주가가 선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일정이 있었을 때 결과를 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 주식을 4만 원 이하에서 사신 분들은 꼭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기대감이 선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종목들이 떨어진다고 해도 일동제약이나 최근에 또 신풍제약이나 또 까나리아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까나리아 바이오, 네. 이런 종목들 코스닥이 만약에 반등을 보이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시면 좋겠고 금요일 날 좀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 나타났는데 현대건설기계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제가 목요일 방송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월요일 방송이었죠. 월요일 날 머니왕에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두 가지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금리를 5%에서 7%까지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또 빠졌죠. 금리를 그만큼 올리게 되면 경제 당연히 부담을 주게 되고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시장에서 현대건설기계 같이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건설기계가 과거에 어떤 시기 때 갔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이런 공작기계 관련된 기업들이 과거에 어떤 시기 때 잘 갔는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시세 상승장, 차화정의 인플레이션 구간, 대시세 상승장 때 움직였습니다. 주식은요, 모든 것들을 반영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주가는 알 수 있어요. 이 주가는 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건 모르는데 먼저 올라가는 주식들은 미래를 얘기를 해줍니다. 즉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이 자리에서 움직인다. 또한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인다? 의심해봐야 돼요.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네옴시티라는 것이 엮이면서 터지면 이것이 전 세계에 건설 붐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묶였던 돈이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우디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국의 바이든이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미국과 함께 해당 부분을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IT 기업이 성장하는 그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가졌었던 게 비트코인의 탄생, 새로운 기술의 보급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 AMD, 그리고 가상화폐 채굴기까지 이어지는 이 산업,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IT 기업들이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이 저금리, 저물가 때 그러한 기업들이 성장했듯 고금리, 고물가 때 어떤 이벤트가 터지게 될 겁니다. 그 이벤트가 네옴시티고요. 그와 관련해서 건설, 또 태양광, 또 모빌리티 이와 같이 물가 상승 시기 때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사우디 왕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방한했다. 이걸로 관련 주식들이 꺾였으면 이미 재료에 대해서 주가 선반영 다 받고 주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2030년도까지 사우디 네옴시티는 이미 계획이 다 진행이 돼 있고 규모가 1,300조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 단위의 수주가 예상이 돼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기업들 보세요. 뭐 현대건설, 또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같은 이런 대형 건설사들은 시가총액이 조가 넘지만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기업들 중에서 테마주가 아니라 진짜 원팀 코리아로서 그 자리에 가서 수주를 따려고 하는 기업들 보시게 되면 시총이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성장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지금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망치와 조금 다른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 9월 달 생각해 보세요. 9월 달에 그렇게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처럼 올라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정말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심리가 시장에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옆 사람에게 주식하라고 하면 야, 어떻게 지금 주식을 하니? 주식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라고들 얘기들 할 겁니다. 즉, 이 시장을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최바닥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121선을 돌파한 캔들이 나왔고요. 이 구간대가 시작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저점에서 잡고 싶어 하는데 저점에서 시작해야 저점에서 잡는 거 아니겠어요? 다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점에 시작해서 주식을 하고 계시니까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널리셨죠? 또한 지난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생했죠? 주식이 떨어져서 고생했지만 시장이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한 네옴 시티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봐야 할 부분, 희망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부분 말씀 주셨으니까요. 저희 용기 내서 계속 수익에 대한 열정 불태워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지워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거든요.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하러 떠나보시죠. 네,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임광빈 위원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 고민에 대한 이야기, 지금 구간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법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부터 연결이 됐다라고 해서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늘 이쁘고 이쁜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수녀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신풍제약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31,000원요. 31,000원, 그리고 비중은요? 비중은요? 20% 갖고 있어요. 20%시고 최근에 움직임 나왔을 때 진입하신 걸까요? 네네. 추세 이제 더 올라갈 줄 알고 예, 더 31,000원에 올라갈 줄 한 번에 알았어요. 초기 진입하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 자리 어떨지 임광빈 위원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네. 선생님, 예. 신풍제약을 11월 15일 날 사신 거예요? 11월 16일 날 사신 거예요? 비슷하게 샀어요. 올라갈 비싸게? 때 샀어요. 예. 평소에 좀 이런 단기성 매매를 많이 하시나요?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그러시구나. 예. 제가 그래도 떨어져 있길래 올라갈 줄 알았어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주식을 사요. 그러면 계좌에 몇 %가 마이너스로 찍히게요? 아니 상상에 맡기- 주식을 사요. 만 원에 샀어요. 100만 원을. 그러면 주식 예. 계좌에 몇 % 마이너스가 찍히게요? 이제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자, 예. 만 원에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만 원에 주식을 샀어요. 만 원에 팔아요. 본전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본전이죠. 수수료. 아니죠. 예. 맞아요. 수수료였어요. 예. 0.23%. 세금과 증권사 수수료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마이너스 0.23%가 찍힙니다. 즉, 만 원의 주식을
만 원에 사서 만 원에 팔면 마이너스 0.23%. 마이너스 0.23% 주식 하루에 뭐 10%씩 올라가는 거 얼마나 많은데. 네. 작아 보이죠? 10번 네. 하면 마이너스 2.3%, 100번 하면 23%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샀다 팔았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0.23%예요. 이거 100번만 하면 마이너스 23%가 나타나는 겁니다. 100번을 매매하면요. 최소한 24% 이상은 수익을 내야 계좌가 본전이 지켜집니다. 네. 이 사실 간과하지 마세요. 화면 보겠습니다. 어머, 그래요? 신풍제약 11월 15일 날 갑자기 상승 나왔는데 왜 상승 나왔는지부터 좀 알고 갑시다. 코스피가 먼저 9월 달에 하락분을 회복해서 올랐고 코스닥이 못 가서 코스닥이 11월 15일 날 2%가 올랐어요. 왜 올랐냐?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이오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알고 샀어야 돼요. 네. 바이오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코스피가 이따만큼 올랐는데 코스닥이 아직 여기까지요. 키 맞추기가 일어나기 위한 좋은 조건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일동제약이 상한가를 가고 하니까 일동홀딩스랑 일동제약이랑 이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다 같이 올랐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풍제약은 여기서 기대할 게 사실상 종목 자체로는 크지가 않아요. 선생님 이전에도 신풍제약은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상승 나왔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몇 달 동안 빠집니다. 상승 나왔다가 빠지면요. 몇 달 동안 빠집니다. 7월 달에 같은 패턴 또 반복했습니다. 11월 달 지수가 올라가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수 올라오면요. 한 32,000, 3,000원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수 떨어지게 되면 또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요. 손절 라인을 제시해 드릴게요. 손절 라인 22,000원을 말씀드리고 32,000원쯤 오게 되면 빨리 자르고 나오시고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00번 매매하면 23% 기본 마이너스 깔고 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네. 왜 매매를 많이 하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도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여기서 보도록 하겠고 다음 문자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문자들이 도착했는지 한번 볼게요. 게임 한번 볼까요? 펄어비스이고요. 자, 지금 평단가가 102,30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펄어비스가 43,250원이거든요. 그럼 진짜 손실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진짜. 어떡하죠? 정말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정말 게임주 보유하신 분들 너무 죄송하지만 금리가 23년도엔 최소 1년 동안 동결이에요. 이 구간대는 IT 기업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펄어비스를 본전까지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24년도까지 홀딩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되 추가 매수는 이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하실 거거든 24년 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때 하시길 바라겠고 게임 주식은 어지간하면 여러분들 바라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셨으니까 차트 한번 볼게요. 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중요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10만 원대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꺾이는 게 어디서 꺾였냐? 바로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었을 때 4월 27일 날 이미 추세가 꺾였죠. 주식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에 관심을 가지세요. 거래량 터진 장대 음봉은 멀리하세요. 거래량 터진 장대 음봉을 멀리하세요. 그 이후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추가 매수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24년도까지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리에 있어서 좀 기분 좋은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게임주가 좀 이렇게 기세를 펴기가 어려운 국면입니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참고하셔서 꼭 현명한 판단,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펄어비스 봤고요. 이번엔 다시 또 전화로 넘어가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카카오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64,000원에 20%입니다. 6만
4,000원에 20%. 오, 그렇다면 시청자님께서는 언제쯤 진입하신 걸까요? 한 1년 됐는데요. 1년이요? 네. 조금 오래 보유를 그렇다면 하고 계셨네요. 네. 아, 시청자님 그럼 지금 가장 고민되는 건 어떤 걸까요? 매스크가 이제 언제 올까요? 기다리는 쪽에 있어서 과연 기다려도 괜찮을까? 이 부분이시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봐드릴게요.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한 2년 됐는데요. 2년. 그러면 선생님 와신 상담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아세요? 글쎄요. 아, 와신 상담. 와신 상담이라고 그 사자성어가 있죠. 이거 유래를 한번 네.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네. 지금 예전에 이 와신 상담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쓸개를 보면서 아주 오랜 기간 참고 나중에 복수에 성공하는 그런 것들을 그린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아요? 주식도 네. 딱 그런 건데 일단 카카오를 한번 볼게요. 우리 참 세상 살면서 다양한 격언들도 많고 주식에도 다양한 격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격언들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신 선배님들과 현자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이 카카오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주식 격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간과 이 구간은 격언이 다릅니다. 앞에 노란색의 구간은 어떤 격언이 떠오르냐? 격언 하나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네. 네. 자, 이 초록색 구간은 격언이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겁니다. 자, 주식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역배열에 들어간 종목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즉,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건 언제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종목에 대한 생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인데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카오 같은 IT 기업은 저물가 저금리 때 갑니다. 지금은 선생님,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높죠. 많이 높아요. 그러면 언제쯤 움직일 수 있냐면 금리 인하 나올 때. 그때 카카오든 삼성전자든 네이버든 다시 활개를 엄청 띄게 될 겁니다. 저는 금리 인하 얘기 나오게 되면 카카오 적극적으로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은 65,000원에서 7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저는 시장을 상승으로 봅니다. 오면은 자르고 반드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떨어지면 1년 정도 기다리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 떨어진다고 계속 추가 매수하시거나 비중을 늘릴 타이밍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오래 근데 한 가지만 보유하셨던 물어볼 수 만큼 있을까요? 네? 어떤 한 가지만 부분일까요? 네, 한 가지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만약에 종합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카카오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카카오가 네. 65,000원에서 7만 원 수준을 보일 겁니다. 막 예전처럼 20년도 때처럼 그렇게 대상승이 났던 시기의 그 흐름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 종목은 이렇게 가고 나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종목이 떨어지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23년도 1년 동안 이 비슷한 그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종목을 교체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겠죠. 기회비용을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상담 마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한 연이어서 살펴봅니다. 코스모화학을 좀 볼까요? 자, 27,300원 30%입니다. 추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빠져나온다라는 표현상 봤을 때 네. 빨리 좀 이제 수익 전환해서 네. 예,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고 그러고 싶으신 것 싶으신가 같아요. 봐요.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네.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모학에 대해서 이번 연도 내내 상담이 있었을 때마다 저는 이 종목은 홀딩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 코스닥에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이 있죠.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종목들 3개만 꼽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LNF,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도 뽑고 싶습니다. 이유를 얘기를 해봐라라고 말씀드리면 양극 소재니까. 양극 소재가 미래에도 성장 동력이고 추가적인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이 시장에 주도주고 이 기업들이 죽을 때까지는 지수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코스모 신소재가 간다면 화학도 같이 갈 것이죠.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폐배터리 관련 주식으로서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조정을 보이는 것이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27,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본전 오게 되면 추가 매수 지금 못 하신다 한다면 좀 아쉽지만 오히려 이런 자리를요. 신규 진입의 관점으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신규 진입 여러분들 23,000원대 해보시면서 손절 라인 한 2만 원 정도 잡으시고 27,500원쯤 매도 또 이 관련된 종목을 문의하신 분들도 본전권 한 27,500원쯤에서 매도하시면서 현금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도 살펴봤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윤광민 위원께서 언급해줬던 종목 지금 구간에서의 추가 전략도 좀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흐름을 볼게요. 자, 현대 일렉트릭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8월 16일 언급해주셨던 종목인데 지금요 추세가 너무 좋네요. 현대일렉트릭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주식이에요. 네. 꼭 그런 게 있어요. 시간 지나서 한두 달쯤 지나서 보면은 내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저런 종목들 사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상담할 때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주식을 한번 사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0.23%가 계좌에 찍힙니다. 이거 알고 주식을 하셔야죠.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10,000원에 팔면요. 본전이 아니에요. 손실이에요. 100번 매매를 하면 마이너스 23%라는 손실을 껴안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24% 이상 수익이 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100번 매매하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이런 종목들 사는 게 나을까요? 이 종목 월봉입니다. 제가 8월 달에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8월 달에 말씀드리고 나서 월로 11월 달에 지금 종가 기준으로 20%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낫지 않아요? 매일매일 주식창 열렸을 때 샀다 팔았다 많이 하는 것보다 진짜 그냥 한 몇 달 두고 10%, 2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죠. 변압기 에너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고금리로 넘어가게 되면요. 반드시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게 돼요. 그 에너지 가격 인상과 함께 지금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전 세계에 깔리고 있죠. 미국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인프라법이 통과가 됐죠. 올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IRA가 통과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시너지가 나올 시너지가 언제쯤 나올 것이냐. 금리 인상이 끝날 쯤으로 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 움직이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움직이죠.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정배로 우상향 나오죠. 또 이 종목이랑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되는 게 CS윈드 같은 기업들입니다. CS윈드도 제가 3월 달부터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 종목이 죽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풍력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올해 종목들이 전저점을 깨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지 않고 삼중바닥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힌트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고점 돌파를 못했는데 왜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활개를 칠까?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고점 돌파를 할까?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목들은 성장하는 종목들이고요. 어쨌든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5만 원대 바라보시면 좋겠고 CS윈드는 10만 원대를 바라보십시오. 또한 이 기업이 가게 되면 태양광 기업이 왜 안 좋겠습니까? 꼭 뉴스에서 나오고 TV방송에서 떠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꼭 그때 사면은 늦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주식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올해 한동안 주식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나는 본전에 팔았는데 마이너스 0.23%가 누적되면서 손실이 크게 키우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 시장에서도 다음의 상승장을 위해서 도모할 미래에 비장의 카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주식을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전략까지 저희 든든하게 한번 챙겨봤고 그렇다면 새롭게 이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째려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위원님,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우디 관련된 이 모멘텀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예.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왔다고 해서 네옴시티가 끝났습니까? 네옴시티는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온 목적은 우리 네옴시티 할 건데 너 관심 있니? 우리 같이 한번 사업해 볼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온 거지. 그 얘기했다고 그게 끝납니까? 시작이죠, 시작.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우디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이 큰 수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중동 드림이라고 하죠. 중동 드림, 중동 붐, 중동 드림. 이런 것들은 국제유가가 높을 때, 고유가 때가 언제나 항상 일어났었던 것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유가가 굉장히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보이고 있죠. 8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상이 있기 위해선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선제 조건을 하면서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고 있고 CPI는 보합권입니다. 하나의 모순이죠. 이 모순 하나. 자, 두 번째 모순이 있습니다. 뭐냐? 중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이제 풀릴 거라 얘기하죠. 중국 14억이에요, 인구가. 확진자가 2만 명, 3만 명 늘어났다고 하는 수치들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전환될 겁니다. 내년 3월 달에 중국 양회가 있죠. 중국 양회 때 반드시 시진핑은 3기 집권기 성공시키고 대중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코로나가 봉쇄 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순, 인플레이션이 없이 금리 인상했다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터질 수 있는 조건이고 두 번째, 코로나 봉쇄 정책 풀리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터지겠죠. 인플레이션 터지게 되면 물가가 좋고 경기가 좋은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건설붐이 지금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왜 건설사들이 거기 가서 그러한 수주를 따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미래 경기가 안 좋은데 그걸 해요? 사우디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주 또 경기 민감주에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그와 관련된 진성 TEC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볼게요. 이 종목은 건설기계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인데 미국의 인프라 투자법,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두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설 붐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주가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건설기계, 공작기계, 또 건설 주식과 연관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런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올라갔듯 또 현대건설기계가 올라갔듯 진성 TEC라는 종목이 있는데 건설 주식으로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종목이 과거에는 풍력 관련된 기업으로서도 엮였던 이 종목이기 때문에 IRA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서 관심 있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진성 TEC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펼쳐지는 무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바로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우디 관련해서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실까요? 지금 시장 흐름과 함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임강빈 위원께서 주목하고 계시는지 무료 방송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지금 당장 사우디가 막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게 한미글로벌이 8월달, 9월달 때 주가가 올라가고 잠시 고점에서 30% 정도 빠지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또 한 2배가 올라갔어요. 저는 사우디 관련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지금 조정 보이는 타이밍이 오히려 매수의 관점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사우디지만 지금 당장 떨어지지만 여러분 미래도 사우디밖에 없습니다. 23년도까지 바라봐야 되는 재료인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어떤 전략을 취해가야 될지 말씀드릴 테니까 무방으로 입장하셔서 해당되는 전략들 모두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동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이 버튼 꼭 클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강빈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토요일 촌철 살인과 같은 시장 분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 플러스 잠시 후에 공개되는 무료 방송 함께 하셔서 다채로운 전략 업그레이드 입체적으로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좌가 많이 아프다면 치유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좋은 정보 선장님과 함께 치유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나와주셨기 때문에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을까요? 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선장이라고 그러니까 좀 네. 기분이 좋은데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주일 동안 뭐 잘 계셨죠? 이번 주는 좀 많이 힘드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을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이 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오늘 특별히 아까 이제 뭐 무방도 이렇게 아픈 계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동안 수익이 안 나고 힘드신 분들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까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나름 성공 투자의 비법까지 준비했으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한 주 동안 좀 돌이켜 보건데 일단 코스닥이 선전하나 싶다가 다시 조금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그런 부분들 한 주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요. 자, 반면에 코스피는 너무 올라서 그랬을까요? 살짝 좀 내리면서 이번 주 마무리가 됐긴 했는데요. 위원님, 네. 이제 이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번 주 시장부터 좀 복기를 해볼까요? 아, 복귀라는 말씀하셨네요. 네.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네. 지난 거 한번 보게 되면은 네. 10월 초에 제가 정확히 10월 15일 방송에서 야, 이제 4분기 큰 장이 옵니다. 그때 뭐 아무도 좋다고 안 했거든요. 예, 그때는 매수하십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그동안 많이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주는 안 좋았던 것이 역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격 조정이 일어난 그런 구간이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이제 한번 이번 주 한번 리뷰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바로 이때 했거든요. 이때는 매수하시라고 그러고 노란색 부분이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 과일 구간이니까 시키는 이격 조정이 나올 겁니다. 라고 그랬죠. 근데 이때는 다 좋다고 그랬죠. 딱 기술적으로 간단합니다. 지난번 갭 상승했던 자리, 바로 CPI 때문에 갭 상승을 했죠, 미국. 그래서 이것을 메우는 그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번 주의 음선은 그닥 나쁘지 않아요. 물론 아직도 주봉을 보도 과열거리지만 다음 주는 전약 후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앵커님 말씀 코스닥이 좋을 듯 하다가 좀 눌렀죠. 당연히 이 저항이죠.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저항이지만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매수거리에 진입하고 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종목별로 로테이션 장세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2차 전지 장비에서 새내기주 윤성 FNC 같은 경우 이것은 제가 이제 밤방송에서도 이 음선 났을 때 이거 새내기 이거 참 공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모가가 49,000원인데 4만 원대 초는 박인세일 아닐까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때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때 밤방송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34%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SY가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네옴시티 그 이제 관련주가 지금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모듈라 주택 그 이슈를 가지고 뭐 어제 또 시간에까지 올라기는 올랐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모멘텀에 대해서 종목별 로테이션 장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요약해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정말 잘 봐야 하는 또 구간입니다. 어느 시장이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또 봐야 하는지 사실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위원님, 우리 토요일마다 다음 네. 주에 대해서 예측도 해보고 어떤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주를 또 뛰어들어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요. 전망 내리기 참 쉬운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위원님 늘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좀 바라보십니까? 일단 종목 장세는 네. 계속 될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금리가 이제 피크아웃 정점은 이룰 겁니다. 예. 금리 인상이.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주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은 전약 후강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좀 제시해드린 시황 전략은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들으시는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죠.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0월 달 그렇게 외로웠는데 정확히 제시해 드렸고 또 하여튼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도 전약 후강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주초 조정이 일어나면 매수 기회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중심 뭐가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코스피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가치주도 좋지만 그래도 낙폭 성장주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노리는 전략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관점으로 돌입을 확실히 좀 해봐야겠습니다. 한 주간에 그래도 이제 개별적으로 이슈 품고 종목들 움직임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좋은정보위원께서는 일단 확실한 맥점이 들어섰을 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었지 좀 그 힌트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위원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도 타이밍, 주식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언제 들어가서 언제 파느냐가 늘 우리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오른 종목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네. 그때는 이미 늦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황금 맥점 전략은 뭐냐면요. 남들이 안 볼 때 시장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고 종목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뉴스에 회자가 되고 이슈화되고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또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그럼 황금 맥점 전략은 뭐냐면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을 잘 잡아요. 남들이 안 볼 때이죠. 오늘 그런 것들을 대해서 몇 종목 이번 주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종목들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탑 머티리얼이 되겠습니다. 이따 탑 머티리얼은 또 이따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자 음설이 몇 개가 나왔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고 5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탑 머티리얼이 이때 지금 5개 여기서 포착도 됐고 그 전에 뭐냐면 양양 패턴에서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한 10% 정도 올랐어요. 자 이것은 또 시간에까지 수주 소식과 함께 한 4, 5% 올랐거든요. 4.6%만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저점에서 수익을 줄 수 있는 거죠. 음선 났을 때는 시장에서 회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뉴로메카가 있습니다. 뉴로메카도 이것도 이제 결국 로봇에서 여러분들 숨은 진주가 되겠는데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인디 같은 거 실제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소위 협동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많이 내렸을 때 회자가 되지 않고 강세 인텍 났을 때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10% 올랐어요. 아까 우리 이번 주 주봉도를 보셨죠? 주봉은 다 음세했는데 그래도 얘는 이렇게 한 10% 정도 좋은 수익을 냈다. 또 루닛도 마찬가지죠. 루닛 같은 경우도 역시 이것도 양양한 패턴에서 고점까지 15% 3거래일 동안 좋은 수익을 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OSP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보세요. 진짜 이럴 때가 다 뉴스에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래도 알토란 점 10% 정도 이것도 양음양 캔들에서 11% 정도 상승이 일어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SG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수연 밑꼬리 패턴에서 한 15% 정도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패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좀 확대해 볼게요. 음선 3개에다가 이수연 밑꼬리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도 한 10% 정도 이렇게 좋은 수익을 드렸다. 물론 이제 이번 주 전반적으로 보면 힘든 구간이었고 음선난 종목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황금 맥점 전략 넘버 9이 다 음선난 종목들이 수십 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음선 종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포착된 종목들 나름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종목 보면서 이런 종목을 언제 더
포착을 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여러분 계속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더 많이 배워보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새길 만한 부분 없을까요, 위원님? 네. 우리가 주식을 왜 할까요? 수익이죠. 수익이죠. 철저히. 네, 뭔가 이제 좀 재테크도 하고 좀 이제 노후에도 좀 잘 살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 개인투자는 다 주식시장에 입문하고. 네. 근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죠. 녹록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 살짝 제가 언급을 시작했는데 이건 말이 아니고요. 95% 분들이 이 시장에서 그냥 좀 아픈 계좌를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왜 그럴까요? 매매를 반대로 시키는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 나는 매매가 있는 반면에 또 손실 나는 반매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는 30년 경험입니다. 제가 뭐가 잘났겠습니까? 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10월 달 매수 기회입니다. 아마 그렇게 확실하게 제가 PPT 자료를 14장, 17장까지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3주 연속을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긴가민가 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예, 그때는 논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모델수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로망은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손실을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거부가 되는 성공 투자의 핵심 키워드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가 그 매매 패턴이 성패의 80% 이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진짜 뭐 대박이라고 그러는데 큰 수익을 내려면 시대의 흐름, 패러다임을 먼저 먼저 간파를 하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금년이 이제 말이잖아요. 딱 머니투데이에서 3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일성이 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IT 2000년도 IT 버블로의 거의가 이제 한 뭐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빅사이클입니다. 제4차 혁명을 보자고 그랬죠. 성장주 보시라고 그랬죠. 얼마나 많이 상승했습니까?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그런 것들 양극재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올라온 게 쉘 같은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도주를 저점에서 선점하셔야 되고 또 이것도 그냥 마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이제 마디마디 변곡적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자체가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또 기회이익도 노리셔야죠. 그러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맥점 매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두 번째, 저는 이제 물론 주식을 접근하실 때 여기저기 귀동량도 많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결정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실패하는 게 바로 이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군중심리, 여론몰이, 감정이입, 쏠리명상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게 좀 고독해지십시오.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면 좁은 문을 선택하시라. 좁은 문은 바로 생명의 문이요, 넓은 문이 멸망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 그 심리 지표가 있는데요. 막 어떤 종목이 오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흥분이 돼서 따라가십니다. 내가 그 종목을 안 가지면 바보 같죠. 이미 늦는 건데도. 소위 말해서 이제 좀 표현이 뭐 적절치 않은데 불나방에 대해서 쫓아다니는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내리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감이 생기고 또 매도하시고. 그러니까 늘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이 상승하는 종목, 아까도 보시면 탑메터리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인데 음봉 3개짜리 그걸 못 참고 상한가 2번 나온 종목들을 버리고 달아나십니다. 이게 조급증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이 낙관 일색일 때 팔부능선이 돼서 그때는 막 이제 저항 세력이 돼야 되거든요. 8번 능선이라는 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따 말씀 삼성전자도 그런 예가 되는 거고 96,000원대. 그때 이때를 반대로 하는 거죠. 비관 일색일 때 역발상 갖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님. 네. 엊그제 말이에요. 네. 워렌 버핏 투자의 현인 아닙니까? 어떤 종목을 샀죠? 미국 종목이요? 네. 워렌 워렌 버핏이 TSMC입니다. TSMC. TSMC가 145달러에서 네. 60달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6조를 투자했습니다. 많이 싸졌죠. 예. 그럼 우리는 TFC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면서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좀 이거예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직장 다니시는 분 많이 계시죠? 많이 아프신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있잖아요. 아까 제가 군중 심리 그런 것들을 극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거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이제 그 서울 아파트 30 몇 평짜리가 3억 4억 갈 때예요. 자, 앞으로 오를 겁니다. 우리가 규제 풀을 테니까 그때 좀 그 주식이 아니죠. 아파트 부동산 사세요. 막 거의 비난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큼 올랐죠? 보통 3배까지 오르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게 언제 했죠? 이미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다주택자들은 그것을 다 매각을 했고, 뭐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영끌했습니다. 그때가 뭐였죠? 바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집을 없으면 소외되고 바보 같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런 버핏의 TSMC를 그렇게 $60 때 산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굉장히 아프시죠. 이것은 주식도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네, 삼성전자도 96,000원대 우리 개인투자들 9조 6천억을 1조 8천억을 매수했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게 지금 이게 그냥 뭐 뜬구름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이미 스포트라이트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미 그렇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황현희 씨 얘기했지만 황현희 씨도 오히려 부동산 값이 이렇게 내릴 때 매수해서 지금 100억 자산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과연 여러분들 어떤 매매를 하셨나요? 이게 바로 투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국 심리전에서 여름몰이 쏠리면서 한 그런 것들을 극복하셔야 성공 투자하신다. 이걸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의사결정입니다. 대박의 기회는 1년에 2-3번 꼭 와요.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공 투자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 흐름에 따른 주도적 포착하고 맥점 매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이것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결국 모든 것이 바로 디시전 메이킹입니다. 의사결정력이죠. 주식도 인생처럼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내가 어떤 종목을 어느 시점에 매수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돼요.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계좌 수익 늘려나가는 거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과연 여러분께서 많이 아픈 계좌를 가지신 분들 어떤 타입의 투자자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복귀해 보십시다. 성공형 투자자가 있고 실패형 투기자라고 제가 여기 좀 명시를 해드렸어요. 자, 서로 종목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공형 투자는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귀죽주, 펀더멘탈 미래가치를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실패형 투기자는 급등주, 세력주, 잡돌, 테마주 이런 게 다 급등이 이미 급등주라는 뭐냐면 내가 급등 수익을 날 종목을 저점에 매수해야 되는데 이미 오른 종목, 스포트라이트 받는 종목들. 물론 선수들은 좀 매매해서 수익도 좀 날 수 있겠죠. 이때부터 잘못하면 오금절이면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어떤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우려한 종목들도 어디서냐면은 높았을 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트 구성, 주력주 이제 비중 많이 실어가서 수익을 많이 내는 거고 주력주도 없이 늘 시세 추종 매매하니까 종목 많아지죠. 많은 종목 가지고 잦은 매매를 하시는 게 그런 패턴이 되겠다. 또 그다음에 이제 매매 패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투자는 저점에서 여유 있게 매수해요. 남들이 안 볼 때. 그리고 고점에서 저점 있게 매도해요. 이게 저항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기둥 오르는 것들 추격 매수하고 아까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사람 심리 지표라고요. 내리면 또 이렇게 매도하고 분초를 다투는 급한 매매를 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 상태는 느긋하고 여유롭습니다. 주식도 사업이에요. 주식은요 10m 왕복 달리기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결국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긴 여정에서 일정 기간 지나서 내 부를 축적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또 월 단위 최소한 월 단위 결산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 뭐 당일치기도 좋지만 이것도 당일치기도 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점에서 잡으면 크게 안 빠지거든요.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다 위에 올랐을 때 매수하시니까 손실하는 거죠. 보시는 안목이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 눈에 보이는 시세에 집착해요. 그리고 의사결정력을 볼 때는 남보다 한 발 앞서서 포착을 하죠. 고독한 길이죠. 상위 5%의 매매법이죠. 그다음에 긴가민가하다가 저점에는 안 사시고 또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워렌 버핏도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서브프라임 났을 때, 야, 이것은 주글라 파동에서 10년 만에 온 기회다. 그때 포스코가 하한가 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매수하십시오라고 했더니 95% 분들이 다 그때마다 비관론이 있어있거든요. 미네르바 같은 거 나타났고 그런 분들이 인터넷 농객 또 얼마나 글솜씨 말빨 좋습니까? 그냥 콕콕콕 넘어가죠. 그러면서 제가 10년 만에 온 기회니까 장롱 속에 있는 돈까지 주식 사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무슨 전문가냐. 지금 10월달 똑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비난을 화살해서 콜센터가 마비해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돈 많이 부시기 후일담인데 저기 우리 강남의 그 재력가는 골프 치다가 클럽 접어 던지고 그때 뭐 사야 돼요? 저한테 전화가 왔던 기억입니다. 옛날이니까. 그러면서 포스코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포스코 하한가일 때 낙하하면서 떨어지는 3천이 뚝뚝뚝 떨어질 때입니다. 누가 이겼죠? 그건 한 20매독 배팅해서 일주일 동안 7억 버틴 7억을 벌은 그런 한번 사례를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돈 잃는 그런 매매를 하셨다면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듀퐁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나이롱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보통 이제 면화에서 아주 혁신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 카네기 그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나이롱을 버리고 패러다임 시프트 시대의 흐름을 먼저 간파한 거죠. 그래서 그 양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효자였던 그 나이롱 사업 그것도 버리고 우리는 성장 있는 곳으로 간다. Go where the growth is.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렇게 효자된 자기 상품도 그렇게 효자 상품도 다 버리고 새로운 걸로 갔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시면 그 질국에 그러니까 인간의 굴레처럼 늘 그 돈 잃는 매매, 급등주 추격, 스포트라이는 매매 그런 거에서 손해보셨다면 우리는 수익 나는 곳으로 가는 그런 전략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카멜레온에서 수익 나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좀 쏠림 현상에서 확실히 좀 거리를 두고 시장을 크게 바라보면서 궁극적인 부를 찾아 떠날 수 있는 항해. 여러분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입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심야 시간 함께 하시죠. 종목 심화 시간으로 함께해서 공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은정보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역시 뒤에 이제 후광이 또 비치고 있는데 위원님 이제 계좌도 이제 빛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미 오른 종목에 들어갈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안전하게 나오는 게 사실 또 그때는 어려움이 있는 건데. 네. 그렇다면 남들이 안 볼 때 오를 종목에 들어가는 것도 근데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는 많이 오르는 종목들을 따라 다니시는 겁니다. 이제 주식은 저는 이렇게 일상생활하고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죠. 그러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낙마하게 되면 데미지는 크죠. 근데 천천히 달리는 말에 서서히 속도가 낼 수 있는 말을 타면
그때부터 안전하게 빨리 갈 수 있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선고 여러분들 30년 뭐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왜 저도 아픈 계좌가 없었겠습니까? 진짜 저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 제발 좀 저점 매수하세요. 몰려다니지 마세요. 말씀드리는 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많이 굽돈이 올 거, 야 내가 저 종목 안 가지면 나 좀 바보 같아? 야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야 나만 팔불출 아니야? 아니에요. 내 그릇이 하는 걸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점다고 바로바로 가느냐? 그것도 100% 보장은 못해요. 그러나 황금 맥점 전략은 저점에 잡으면서도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그냥 무조건 잡는 게 아니고 저점에 잡아서 아까 제가 말에 비워드렸잖아요. 천천히 출발하려고 하면서 딱 가속도가 붙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포르쉐 같은 거 갈 때 뭐 100m 가속으로 2, 3초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저점에 잡지만 빨리 올라가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러분께 키워드를 드렸어요. 성공 투자 어릴 건 하나도 없어요. 외로워지시라.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 저점에 잡으시라. 그리고 남들이 흥분해서 달려들 때 그때는 매도하시라.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까 다 보셨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점에 있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함께 연구하시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신이라는 겁니다. 유신 잘 아시죠? 바로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유신입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됐습니다. 자, 황금 백점 전략은 크게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는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복잡, 야, 저 10가지를 했는데 제가 언제 내가 다 공부해? 아니에요. 편의상 황금 백점 전략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포착이 되면 당일에서 5일 내 거의 승부가 납니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까 80% 이상이 5에서 20%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많이 올랐을 때가 아니고 저점에 잡기 때문에 또 계단식 상승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신을 보도록 할게요. 오래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만 보더라도 가만 보세요. 양음 패턴이에요. 상승 다음에 눌렀죠. 그러니까 이 테마는 이때는 이슈가 나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뭐 이슈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미 늦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안 봐도 뭐 지금 복귀할 필요도 없이 이때 가면 유신의 상한가 자 이제 뭐 네옴시티 부상됐습니다. 이미 이것을 스포트라이트 받았잖아요. 근데 늦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양양 패턴에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이것도 다 보게 되면 여기서 또 한번 보세요. 상승한 다음에 양음 패턴에서 또 한번 이것도 뭐 상한가까지 뽑으면서 좋은 수익을 드린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 관련주에서 대명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맥점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냐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여러분들 그 주식에서 두 가지예요. 성공 투자는 아까는 제가 이제 심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뭐냐면은 이게 그냥 뭐 내용 있는 종목들 저점에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냥 많이 올랐을 때 안 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황금 맥점이에요. 자, 양양음이죠. 상승되면 눌림이죠. 이때부터 또 한번 크게 오르고 또 이것도 양음양 패턴을 해서 이렇게 오르고 바로 이런 거예요. 이미 뉴스가 났고 그러면 그 다음은 좀 늦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나노텍이 있는데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이게 뭐였죠? 미래 나노텍도 보게 되면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그냥 미래 나노텍도 얘기 좀 설명만 드릴게요. 미래 나노텍은 수나 뉴트면서 대장이에요. 이것도 엄청 많이 올라서 206%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수화학을 보도록 할게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봐보세요. 양양음 패턴이었어요. 그러면서 눌렀죠. 그 다음부터 역시 계단식에서 120%나 오른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이제 이수학 같은 건 또 한번 제가 이제 이건 뭐 그 AS 겸 한번 전략을 말씀드리면 음선 하나 정도 오게 되면 리바운드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다 거의 노란색 쪽에서 노리면 이게 저점이거든요. 거의가 실패가 없어요. 거의가 100%는 아니죠. 80, 90%는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여기에서 회자가 되고 예를 들어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슈가 되고 그러면 이때는 다 빨간색에서 이슈가 되겠거든요. 아까 제가 여러분 보셨겠지만 시황도 그렇죠? 똑같죠. 이런 데서는 이제 노란색 오게 되면 한번 관심의 21선 관심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또 EM 플러스가 있는데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원래 뭐냐면 소방 그쪽인데 2차 전지에서 CNT 도전제가 있거든요. 실리콘 응급에 꼭 필요한 거. 그걸 한다 해서 나노신수제가 그 대장인데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그것은 다음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남들이 안 볼 때 그때 잡았던 게 뭐냐면 양양한 패턴이에요. 자, 여기 양양한 패턴을 잡아서 크게 빠졌나요? 안 빠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거의가 다 저점 기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 한 128%. 사실 뭐 이렇게 저도 올랐는지 몰랐는데 엊그제 보니까 이렇게 128%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께서 그렇게 잘 아시는 한미 글로벌 같은 게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도 이게 이제 네옴시트 관련주 대장이거든요. 이것도. 자, 마디마디 제가 양양 패턴. 아까 똑같죠? 뭐가 똑같나요? 다 거의 뭐 유신 그런 거 똑같은 패턴들이죠. 이런 것만 잘 잡으셔도 진짜 아픈 계절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양이 또 있습니다. 금양도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리튬 관련주인데 이것은 이제 자원 그런 개발, 광산 그런 걸로 이제 오르고 실질적으로 미래 나노텔이라든가 이수화학 같은 건 수산화 리튬 또 황화 리튬 그것을 강화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 역시 음선 5개 다음에 저기 성골 모양의 도지 뚝 떨어지는 거죠. 이럴 때 포착해서 147%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네요.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에이프릴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 에이프릴 바이오는 자가 질환 면역 치료제를 하는 그런 회사예요. 룬드백에 지금 한 1,500만 달러 이미 그 기술 수출이 돼 있고 계약이 돼 있고 또 한 700억 정도 현금을 가진 회사예요. 이것도 포착된 게 뭐냐? 자, 음선이 몇 개예요? 5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우죠? 아, 음선 5개는 안 좋은 거야. 늘 장대, 양봉, 적산병, 돌파하는 거 좋아하시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슈화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장대, 양봉, 적산병, 돌파, 양봉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 역시 음선 5개죠. 기업 내용 내가 설명드릴 이유가 있어요. 기업 내용 나쁘지 않잖아요. 이것도 한 70% 정도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림을 볼까요? 히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림도 이것도 자 양음에서 포착해서 한 75% 정도 상승했고 그 다음에 세아특수강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양음. 그러면서 상승하는 눌림에서 딱 이평선이 좀 밀집되면서 튕기져 나가기 전에 포착이 돼서 39% 정도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탑매트리얼 이런 것은 몇 번이나 포착된지 모르겠습니다. 음선 3개, 그 다음에 양음양 캔들, 쌍둥이 패턴, 상한가 뽑아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음선 5개에서 여기서도 이제 올랐고 어제 또 시간에까지 멋진 수익, 참 제대로 수익 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신풍제약 하나만 더 보시게 되면 신풍제약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지만 간단하죠. 양양음 패턴. 이평선 밀집이죠. 이때부터 쭉 상승하다가 슈팅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하나 이해가 되겠습니다. AS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역시 뭐냐면 세비캠이 되겠습니다. 세비캠은 이제 왜 제가 AS에 드리냐면 조금 시간이 됐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바로 8월 달이에요. 170%. 그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머니투데이에서 밤방송이 됐던 이 방송이 됐던 제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좋은 수익을 드렸죠. 또 한 번 관심권이네요. 노란색에 와 있죠. 이것은 다시 한번 관심권에 와 있다. 음봉이 주봉에서 5개 정도 나오고 있다. 이때는 내려도 크게 안 내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세비캠 또 한 번 관심권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루닛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루닛을 보실래요? 루닛 같은 경우도 결국 AI 의료기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디마디 포착했어요. 딱 2주 동안에 아까 뭐 저점 52% 올랐지만 2주 동안에 30% 수익 났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수익 실현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세비캠 같은 건 저쯤에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AS에 드릴게요.
네, 추가 전략까지 좀 세워봤습니다. 종목 관점 계속해서 이어가 봐야겠죠. 그렇다면 다음 주에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신규 종목 볼까요? 네, 이번 제가 준비한 종목은 DTN CRO입니다. 예, CR 업체인데요. 네. 아까 루니처럼 네. 루니 도리기기죠. 굉장히 실적이 좋은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바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 내용,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 것인지 매매 전략은 제가 잠시 후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가격 전략 잠시 후 무방에서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계좌 치유에 있어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마 이제 저는 늘 이렇게 토요일 날은 진짜 되게 좋아요. 이건 빈말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뭐냐? 이슈화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런 것들이 이미 늦다 그랬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런 종목들 잘못 따라갔다 회의 갔다 오고 어디 뭐 이렇게 업무 하시다 보면 놓치면 낭패 보기가 일쑤입니다. 그것은 진짜 저도 해봤지만 그 트레이더들 그 영역이고 트레이더도 힘든 매매예요. 그렇게 안 하고도 아픈 계절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처음부터 다 말씀드린 걸 내용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다 일맥상통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 편한 매매겠구나. 두 번째, 오금들이 않고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많이 계좌 아프시고 힘드실 겁니다. 내가 이래 해도 수익이 안 나고 고민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계좌 수익을 빨리 불려가실 건가. 그걸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 무방 제가 단단히 준비했으니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함께 계좌 치유 이어가 볼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보이고요.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바로 12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채로운 전략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또 종목 장세 플레이에 있어서 전망해 주셨고요. 좋은 종목, 좋은 때에 잘 잡아서 수익으로 꼭꼭꼭 극대화하시길 응원드리면서 주말 푹 쉬시길 바랄게요. 좋은정보위원과는 무료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머니왕 2부도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